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2024학년도 정시 원서 접수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많은 학생들과 부모님들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실제 내가 지원한 대학과 학과의 경쟁률이 얼마나 되는지, 또 어느 정도의 성적대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이루어졌는지, 또 이 학생들이 이 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에 어떻게 원서를 썼는지, 또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시는 사실상 원서를 쓰고 나면 우리는 좋은 결과를 기다리는 거 외에는 할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내년도 2025학년도의 정시를 준비하는 과정으로도 우리가 2024학년도 정시의 지원 환영과 결과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정시의 지원 현황 경쟁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연세대학교에 대해서 특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2024학년도 정시는 경쟁률이 매우 높아요. 아시는 것처럼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인 구간의 경쟁률이 상승했고, 특히 경쟁률이 상승한 구간은 의대 구간부터 시작해서 대략적으로 중앙대 정도의 구간, 다시 말하면 상위권 대학의 경쟁률이 매우 높았다는 점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입시기관에서 예측하기로는 수능의 고득점자들이 소신 지원이 이루어졌다, 또는 전년도보다 수능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고득점자들이 본인의 성적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인 상향이 이루어졌다 등등등의 여러 가지 분석을 내놓고 있긴 하지만 제 생각으로 볼 때는 전체적으로 중앙대 이상의 대부분의 학과들의 경쟁률이 지나치게 높아진 점들은 결국 적극적인 원서 지원을 하실 수 있는 분들, 적극적인 원서 지원이 가능한 학생들이 늘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적극적인 원서 지원이 가능한 군이 뭐냐? 첫 번째는 9월 수능 시험에 비해서, 모의고사에 비해서 실제 수능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수능의 성적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고 재수를 일찍부터 결심한 학생들이 첫 번째예요. 재수를 결심한 학생들은 적극적인 상향 원서 지원이 가능할 거고, 그 기점이 중대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첫 번째일 거고, 두 번째는 또 하나 가장 우려되는 부분들은 인문계와 자연계가 통합 선발이 이루어지면서 특히 인문계에서 자연계로 또는 자연계에서 인문계로 교차 지원이 이루어진 학생들 중에서는 현재 대학에 재학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올해 후반기에 수능 공부를 시작하고 수능을 시험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학생들이 현재 대학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목표하는 지향점이 높겠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 상향 지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올해 2024학년도 원서 지원의 경향성은 적극적인 상향 지원이 가능한 그룹들이 사실상 중대 이상의 지원에서 적극적인 원서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오히려 중앙대 이하의 대학들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경쟁률이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경쟁률이 하락했다는 점은 좀 특이하죠.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올해 수능이 2022년도 수능보다 어려워지면서 사실상 1등급이나 2등급의 학생들은 줄어든 반면 3등급에 많은 학생들이 몰려있다 보니까 3등급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권이나 서울권의 주요 하위권 대학들에 많은 학생들이 몰릴 거라고 예상이 되어졌지만 사실상 그 대학은 전년도보다 경쟁률이 낮거나 경쟁률의 변화가 없고, 오히려 2등급권 이상에 해당이 되는 중앙대 이상의 대학에서 많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적극적인 상향 지원이 가능한 그룹들이 상향이 이루어졌다고 보실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많은 학생들이 통계나 데이터에 의존해서 원서를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향 의지가 매우 강해요. 제가 정시 컨설팅을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시의 원서 지원을 안정으로 원서를 쓰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거의 없다. 대부분의 분들이 안정 지원에 기반을 둔다면 반드시 상향 지원이 이루어질 거고, 또 안정 지원이라는 기반이 현재 대학을 걸고 있는 반수생이라면 3개의 원서 지원이나 2개의 지원이 당연히 상향 지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재수를 결심했다고 한다면 3개나 2개의 원서 지원이 상향이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학생들의 원서 지원이 상위권 대학에 집중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뭐냐면 많은 분들이 통계나 데이터에 의해서 원서를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통계나 데이터 자체도 대부분 상향 지원, 다시 말하면 추합에 초점을 많이 두고 있고,
그리고 실제 학생들이 그거보다 더 높은 구간에 적극적인 상향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 통계나 데이터를 무력화시키는 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정시의 원서 지원 입시는 매우 혼란스러운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년도에 비해서 사실 모집 인원에 큰 변화는 없죠. 아시는 것처럼 2024년도에 전체 수능 응시생의 숫자가 44만 4,870명이었고 전년도 2023년도가 44만 7천 명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약 3,000명 정도 줄어든 숫자이기 때문에 입시에는 커다란 영향은 없습니다. 가장 인원이 많았던 해가 2020년도에 48만 4천 명이었고요. 올해 주목할 점은 재학생의 숫자는 많이 늘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2023년도에 재학생의 숫자가 30만 8천 명이었고 올해 2024년도가 28만 7천 명이기 때문에 재학생의 숫자는 줄어든 반면 졸업생 검정고시 출신자가 작년에는 13만 9천 명, 올해는 15만 7천 명 정도로 늘면서 재수생의 비율이 31.17%에서 35.37%로 비율이 꽤나 증가했다. 이 비율의 증가들 중에서는 반수생이 한 몫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은 6월, 9월에는 시험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수능에 참여한 반수생이 늘었고 이런 반수생들이 짧은 기간 동안에 수능을 대비했고 실제 수능은 매우 어려웠고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서 본인이 목표하는 것만큼의 성적을 얻지 못했었을 때 이런 분들이 대부분 적극적인 상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서강대를 다니거나 고대를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원래 의학계를 꿈꾸던 분들이 수능시험을 봤는데 그 대학 정도의 수준이거나 그거보다 좀 더 낮은 정도의 수능 성적을 받아보았다면 결국은 의대나 약대나 아니면 서울 상위권 대학의 원서 지원에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2023년도에서 4년도로 가면서 검정고시 재수생 숫자가 늘어난 것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자, 그럼 1등급부터 3등급까지 국어 수학 인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이제 수능 성적 발표되고 난 다음에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 특히 뭐냐면 2024년도 수능이 2022 수능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수능이 어려워지면 당연히 1등급과 2등급의 비율이 줄죠. 그리고 3등급의 누적 인원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원서 지원은 어떻게 되냐면 3등급 지점이 되는 대학의 학생들이 과밀될 수밖에 없고 1등급이나 2등급 상위권 지점의 학생 수가 줄어들고 경쟁률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 올해 나타나는 현상은 오히려 3등급 지점에서는 경쟁률이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늘지 않았지만 특히 1등급과 2등급 초반의 구간에서 경쟁률이 매우 높아졌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은 데이터를 역행하는 원서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이렇게 데이터를 역행하는 원서 지원이 이루어진 이유가 뭐냐?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극적인 상향 지원을 할 수 있는 두 개의 그룹. 다시 말하면 재수생, 두 번째는 반수생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대부분의 분들이 통계나 데이터에 의존해서 원서를 쓰지만 결국 상향 지원의 원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 통계나 데이터가 무력화되어지는 이런 현상들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 국어 영역과 수가 영역을 보면 국어는 전년도에 비해서 1등급의 인원이 1,843명이 줄었어요. 수학은 1등급의 인원이 4,661명이 줄었기 때문에 올해 국어나 수학을 1등급을 맞았다라고 한다면 전년도에 비해서 매우 유리한 고지에 도달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2등급의 경우 국어는 1,627명이 늘었지만 수학은 785명이 줄었죠. 그래서 국어 영역의 표점이 150점이고 수학이 148점이지만 여전히 국어보다 수학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라는 점, 이 점을 올해 입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고 3등급권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몰려 있잖아요. 보면 국어 영역도 전년도에 비해서 3등급이 4,406명이 늘었고요. 수학은 3등급에 6,819명이 늘었기 때문에 결국 분리수능으로 수능이 어려워지면서 1등급 학생들이 감소하고 2등급 학생이 감소하고 결국 3등급에 대량으로 학생들이 몰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경기권 주요 대학, 다시 말하면 가천대나 인하대나 아주대나 또는 단곡대 같은 지효대학이라든가 아니면 서울권에 들어와서 진입하게 되어지는 상명대, 명지대, 여대들 아니면은 그 윗구간에 있는 주요 대학들의 구간에 많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몰릴 수밖에 없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들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국어 수학을 등급별로 인원을 합산했었을 때는 어떤 결과가 있냐? 국어와 수학을 1등급을 맞은 학생이 올해 35,925명이었고 2023년도에 국어와 수학을 1등급을 맞은 전체 학생의 숫자가 42,429명이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무려 6,504명이 줄었어요. 1등급 비율은. 그리고 2등급은 전년도에 비해서 842명이 늘었고 3등급에서는 11,225명이 늘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여드렸었던 것과 동일하게 상위권 불수능이기 때문에 상위 1등급, 2등급 초반의 학생은 줄었지만 2등급 중반 이후로는 학생들이 늘었고 특히 3등급 지점에 많은 학생들이 과밀이 되어졌다. 이런 통계나 데이터를 보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경쟁률은 어디가 높아져야 돼? 대부분 3등급 후반 지점이나 3등급 초반 지점의 경쟁률이 높아져야 되지만 올해 원서 지원의 경향성을 보면 대부분 상위권 지역, 특히 의대도 경쟁률이 많이 높아졌거든요. 특히 의대의 가군 쪽에, 나군은 경쟁률이 다소 하락했지만 거기를 비롯해서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 상위권 대학들이 대부분 경쟁률이 크게 올랐다는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통계나 데이터를 역행하는 원서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런 경향성은 내년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내년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서를 쓸 때 이런 점들을 주의해서 봐야 되겠다. 결국은 많은 분들이 원서를 쓸 때는 통계나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의지와 본인의 경향성이라는 부분이 입시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반영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024년도의 정시 경쟁률을 서울대부터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은 전년도의 경쟁률보다 소폭 상승을 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가 2.85였고 올해가 2.93이기 때문에 소폭 상승을 했고 특히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의 경쟁률이 무척이나 많이 올랐습니다. 전년도에는 3.2에서 4.94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경쟁률의 상승은 대폭 경쟁률이 집중적으로 상승이 되어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연세대학교는 3.68에서 4.5 고려대학교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교과 우수는 5.04의 경쟁률이었고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은 3.7에서 3.92의 경쟁률인데 특히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도 일반적인 예측에서 많이 어긋났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원서 지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영어거든요. 영어가 전년도에는 1등급의 비율이 7.8%였다가 올해 4%대로 급감하게 되어지면서 결국 영어 1등급에 맞은 학생의 비율이 크게 감소했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2등급을 맞거나 3등급을 맞은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연세대학교 원서 지원이 매우 불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대 쪽으로 원서 지원이 몰릴 거라고 대부분 예측을 했어요. 하지만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의 경쟁률을 보시는 것처럼 3.7에서 3.92 정도로 경쟁률이 2.2%밖에 늘지 않았어요. 0.22%밖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경쟁률은 사실은 영어의 등급과 무관하게 경쟁률이 올랐다고 볼 수밖에 없고 반대로 영어의 비율이 감소하게 되어지면서 경쟁률이 다소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던 연세대학교는 3.68에서 4.5로 경쟁률이 0.9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경우도 통계나 데이터를 무력화시키는 다시 말하면 본인의 의지와 경향성에 따라서 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에 만약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런 점들을 꼭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계나 데이터에 기반을 준 원서 지원이라는 파트가 있다면 두 번째는 이런 경향성과 의지의 파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접목을 시켜서 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성균관대학교 가구는 전년도에 비해서 소폭 상승해서 3.82 성균관대학교 나구는 4.75로 조금 올랐고요. 그 다음에 서강대학교는 경쟁률이 하락했습니다. 전년도에는 4.97에서 4.77로 경쟁률이 하락했고 한양대학교 가구는 3.76에서 4.2로 전년도에 비해서 좀 더 많이 향상이 되어졌고요. 한양대학교 나구는 전년도에 7대1에서 7.0으로 소폭 상승이 되어졌기 때문에 전체 구간 내에서 경쟁률이 하락한 구간은 서강대학교만 경쟁률이 하락했다고 볼 수가 있고 경쟁률이 크게 상승한 구간은 첫 번째 학교는 고려대학교에서 올해 처음으로 신설한 교과 우수 전형. 교과 우수 전형은 아시는 것처럼 수능 성적 80%의 교과 20%를 반영하고
신설 전형일 뿐만 아니라 모집 인원이 매우 적기 때문에 그만큼 원서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경쟁률이 크게 올랐죠. 예측과 다르게. 보실 수가 있고 두 번째 경쟁률이 가장 높게 향상된 부분은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경쟁률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 경쟁률이 크게 상승되어짐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던 우리가 2024년도 수능에서 나타났던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데이터에 대한 부분과 역행하게 실제로는 상위권 대학에서 학생들이 대거 몰렸고 더군다나 영어의 1등급 비율이 감소되어지면서 고려대학교의 경쟁률이 크게 상승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연세대학교의 경쟁률이 크게 올랐다는 점. 또 학생부 교과 전형의 내신 20%가 반영이 되는 신설 전형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이 되어졌지만 오히려 교과 우수 전형이 일반 전형보다 경쟁률이 더 높았다는 점도 결국은 뭐냐면 통계나 데이터가 아니라 본인의 의지와 그 다음에 입시의 경향성에 따라서 선호도에 따라서 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아실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서를 쓴 구간이 생각보다 경쟁률이 너무 높다라고 하더라도 그 높은 경쟁률이 실질 경쟁률로 다 반영이 되는 건 절대로 아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는 특히 적극적인 원서 지원이 가능한 층들이 상위권 대부분 몰렸고 적극적인 원서 지원이 가능한 층이라고 한다면 현재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능 준비를 한 학생들, 그렇죠? 반수생들. 또 하나는 9월 성적에 비해서 수능 성적이 낮아지면서 재수를 조기 결정한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중앙대학교 이상의 지점에서 원서 지원이 몰리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성균관대학교 반도체공학과와 에너지공학과는 올해 처음으로 신설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공학과는 경쟁률이 48.61, 에너지학과는 경쟁률이 52.45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중앙대학교부터 시작해서 홍익대학교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가구는 전년도보다 경쟁률이 소폭 상승해서 4.68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앙대학교 나군도 4.5의 경쟁률로 전년도부터 상승했고 이화여대는 경쟁률이 3.86에서 3.7로 경쟁률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경희대학교는 가구는 서울은 4.54에서 4.7로 소폭 상승했고 국제캠퍼스는 4.71에서 4.63으로 하락했고요. 한국외대 가구는 6.165로 경쟁률이 상승했고 나구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시립대학교는 5.56에서 5.68로 소폭 상승했고요. 시립대학교 가구는 시립대학교 나구는 많이 하락했죠. 4.11에서 3.88로 하락했고 건국대학교는 4.7이기 때문에 5.47이니까 전년도와 비슷하지만 소폭 하락했고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 나구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하락했어요. 전년도에는 7.17에서 6.24로 하락했고요. 동국대학교는 5.46에서 5대1, 동국대학교 나구는 4.81에서 4.5, 홍익대학교 다군도 전년도에 12.48에서 11.9로 경쟁률이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구간에서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대부분의 경쟁률이 상승하는 지점이 중대 이상의 지점이에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중앙대학교 이하의 대학들도 물론 다 훌륭하고 좋은 대학이지만 입시에서는 대학을 둘로 나누면 대부분 중앙대 이상의 대학과 중앙대 이하로 나눈다고 볼 수 있고 상위권 대학의 지점이 되는 게 바로 중앙대이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이 중대 이상에서 적극적인 상향이 이루어지고 있고 학생의 통계나 데이터보다 선호도에 따라서 원서 지원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볼 수 있는 부분이 특히 이화여대 같은 경우도 경쟁률이 하락한 점. 보시는 것처럼 시립대 같은 경우도 경쟁률이 하락한 점. 그 다음에 건국대, 동국대, 홍대 이하로 가면서 대부분의 경쟁률이 하락한 점들은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계나 데이터에 의존해서 원서를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원서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경향, 선호도에 따라서 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런 경향성은 꾸준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대학교 다구는 전년도의 경쟁률이 25.12의 경쟁률이었다가 올해는 24.28의 경쟁률.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도 전년도보다 경쟁률이 하락했어요. 다구는 23.6대1에서 21.4대1로 경쟁률이 하락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중대 이상의 구간에서 대부분 경쟁률이 몰려있지만 그 원서 지원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허수 지원들이 많이 몰렸다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실제 합격선에 적정한 합격선을 가지고 원서를 쓰신 분들보다는 상향 의지를 가지고 원서를 쓴 사람들이 많겠죠. 그럼 이런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 다시 말하면 전년도에 경쟁률이 3대 1이었다가 경쟁률이 5대 1로 높아졌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 작년에는 3명 중에 1명이 붙는 거지만 올해는 5명 중에 1명이 붙는 건이니까 그럼 떨어진 4명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자신이 다니고 있는 대학으로 다시 돌아가겠죠. 그리고 돌아가고 난 다음에 2025학년도 수능에 재도전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불합격하시면 바로 재수로 넘어가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상위 구간의 경쟁률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2025학년도 재수생이 또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25학년도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전년도보다 어떻게 보면 2024년도보다 좀 더 빠르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숙명여대부터 성신여대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명여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군에 있고 전년도보다 소폭 상승해서 4.47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세종대학교는 가군과 나군에서 올해 통합선발을 진행을 했죠. 보시는 것처럼 가군의 경쟁률이 전년도에 7.16에서 6.32, 그 다음에 나군은 전년도에 6.63에서 5.6대 1로 경쟁률이 하락했고, 숭실대학교는 전년도보다 소폭 상승했고요. 숭실대학교 나군은 전년도보다 하락했고, 그 다음에 숭실대학교 다군도 전년도보다 하락했습니다. 과기대도 전년도보다 하락했고, 과기대 나군만 전년도보다 소폭 상승을 했고요. 국민대학교 가군 소폭 상승, 국민대학교 나군도 소폭 상승을 했고, 국민대학교 다군은 경쟁률보다 하락했습니다. 강원대학교도 경쟁률이 하락했고, 광운대학교 나군도 전년도보다 하락했고요. 강원대학교 다군도 전년도보다 경쟁률이 하락했습니다. 성신여대는 전년도보다 경쟁률이 높았어요. 그렇죠? 6.33에서 7.31 정도로 경쟁률이 높아졌지만 성신여대 나군은 전년도보다 소폭 경쟁률이 하락을 했죠. 보시는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수능에서 가장 과밀될 거라고 예상이 됐었던 구간은 사실상 이 구간이거든요. 그렇죠? 3등급 구간에 해당이 되는 인하대나 한양대, 에리카, 단국대, 가천대 지점을 비롯해서 인서울 했었을 때 닥치게 되어지는 대학들, 그 다음에 서울권의 주요 대학의 핵심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숙명대, 세종대, 숭실대, 과기대, 국민대 등등의 대학들의 경쟁률이 매우 끌어오를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실제 이런 지점들은 경쟁률이 전년도보다 대부분의 구간에서 하락했다라는 점은 결국은 학생들이 바라보는 대학의 기준이 예전에는 지방의 대학보다 서울 중심의 대학 선호도로 높아지고 있다면 지금은 바라보는 관점이 서울 중심의 대학 등에서도 서울의 중대 이상 쪽에 모든 것이 걸려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대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 일종의 이런 그 학벌에 대한 것들이 점점 더 부각이 되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대학을 합격을 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대학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 대학을 결고 재수하는 현상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은 결코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런 주요 대학들의 경쟁률이 하락한 것은 통계나 데이터를 역행하는 거예요. 역행하는 행동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년도에 원서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두 가지 요소, 통계나 데이터의 분석 뿐만 아니라 지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경향성과 원서 지원의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연세대학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세대학교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사실 올해 연대와 고려대 두 개 중에서 하나를 결정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그쵸? 상황이라면 영어 영역에서 1등급의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되어졌기 때문에 고려대 쪽에 많은 학생들이 몰릴 것이고 연세대학교는 그만큼 원서 지원이 어려울 거라고 예상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 인문계열 올해 경쟁률이 4.35고요. 전년도의 경쟁률이 3.23이기 때문에 인문계열은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1.12% 경쟁률이 상승했고, 자연계의 상승폭이 두드러집니다. 자연계는 전년도에는 3.89였고 올해는 5.47이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무려 1.58 정도의 경쟁률이 상승해서 전체 경쟁률이 1.35 정도 경쟁률이 상승을 했는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경쟁률의 상승의 주요 원인이 일반적으로 입시기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2024년도 수능 변별력이 확보돼 고득점자의 상향 지원 형상이 뚜렷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득점자가 원서 지원이 이루어진다. 그럼 고득점자가 도대체 어디가 고득점자야?
고득점자는 1등급도 고득점자고 2등급도 고득점자고 3등급도 다 고득점자인가? 우리가 고득점자라고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1등급이거나 그 상위 구간을 얘기한다고 본다면 결국 경쟁률이 높아져야 되는 지점은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 위에 상위 구간 정도나 경쟁률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중앙대학교 이상의 모든 지점에서 경쟁률이 상승한 점, 이런 점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수능의 변별력이 확보됐다, 고득점자들이 적극적으로 본인이 상향 지원 의지를 보였다가 아니라 상향 지원이 가능한 두 개의 층이 있거든요. 그 두 개의 층이 사실상 대부분 상향 지원으로 중대 이상에 몰렸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런 이런 원서 지원의 경쟁률의 상승은 실질 경쟁률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허수 지원이 많이 몰렸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몰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냐? 결국은 상위권 대학교, 중대 이상의 지점에서는 입시기관에서 예측하는 통계나 데이터보다 훨씬 더 합격이 어려워질 수가 있겠죠. 안정지원이라고 생각했을 부분이 불안정으로 가거나 5칸이 뜨면 붙는다라고 하는 공식이 깨지는 거예요, 다. 그렇죠. 하지만 하위권 지점으로 가게 되면 예상보다 경쟁률이 낮아지거나 전년도와 비슷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입시가 훨씬 더 수월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을 보여줄 수가 있고, 결국은 상위권 대학에 실패한 학생들이 대부분 다 재수로 또 빠지게 되어진다면 올해 특히 2월 22일서부터 진행하는 추가 모집에서 조금 더 좋은 기회가 많이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추가 모집에 원서를 쓰고 대학을 합격하고자 하는 인서울 지점의 학생들이 사실상 어떻게 빠져? 재수로 빠지면서 서울권 주요 대학의 추가 모집이 그만큼 많이 발생이 될 가능성이나 추가 모집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는 2월 인원을 포함한 정시 선발 인원이 지난해에는 1792명이었다가 올해는 1883명으로 2월 인원이 무척이나 많이 늘었어요. 지원자는 전년도에는 6601명에서 올해는 8731명으로 2000명 넘게 늘었고, 여기에 따라서 경쟁률이 3.68에서 4.62 정도로 크게 향상이 되어진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자연계열의 경쟁률이 무척이나 많이 올랐다. 특히 도시공학과 같은 경우는 마감 지정에 0.4 정도의 경쟁률이었지만 최종적으로는 16.21의 경쟁률을 보여줬다는 점. 또 도고동문학과는 마감 전에 0.71이었지만 마지막에는 7.24의 경쟁률. 불어불문학과는 마감 전에 0.7이었지만 최종적으로 5.39 정도의 경쟁률이 몰렸다. 막판 눈치 작전에 매우 치열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적극적인 상향 의지를 가지고 있는 허수저리 지원들이 대량으로 몰렸다. 이렇게 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세대학교에 원서를 쓰신 학생들 중에서 내가 적정 지점에 원서를 썼다, 충분히 합격 가능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적으로 원서를 썼다고 한다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반대는 내가 상향을 이루었다, 다시 말하면 부족한 성적이지만 틈새를 노리고 상향 지원했다고 한다면 그만큼 경쟁률이 높아진 것이 본인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학과별로 해서 경쟁률을 보겠습니다. 보실 때 이제 연세대학교 자연계열 A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졌는데, 이거는 자연계열 전체를 우리가 환산 점수 기준으로 해서 상위권과 하위권 두 개의 지점으로 나눠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자연계열 상위 구간은 의예과부터 시작해서 도시공학과까지를 상위권 구역이라고 지금 표현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모집 인원은 453명이었고 경쟁률은 6대 1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전년도 2023년도의 경쟁률은 4.35였고 그 다음에 2024년도가 6.00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쟁률을 끌어올린 구간도 바로 이 상위권 구간이 경쟁률을 끌어올렸고요. 이 상위 구간은 전체 충원율이 약 68.7%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어떤 다른 대학들보다도 충원율, 추가 합격 가능성이 높은 지점이기 때문에 허수들의 지원들이 좀 더 집중적으로 몰리는 구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시스템 반도체 학과는 전년도에는 6.5에서 7.52로 경쟁률이 올랐고, 디스플레이 유학 공학과도 전년도에 5대1에서 7.29, 컴퓨터 과학과는 전년도에 3.94에서 6.54로 경쟁률이 상승을 했고, 도시공학과는 3.6에서 16.21로 경쟁률이 상승을 했습니다. 경쟁률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경쟁률이 높아진 게 통계나 데이터에 의존해서 원서 지원이 이루어졌냐라고 말하면 사실상 통계나 데이터와 역행하는 원서 지원, 다시 말하면 대량으로 상위권 대학의 허수 지원이 몰린 거라고 밖에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경쟁률이 높다 하더라도 나의 원서 지원이
적절한 원서 지원이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많이 불안하지는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도시공학과부터 쭉 보시면은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 도시공학과가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이 가장 높죠. 16.21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고 상위권 대학은 거의 모든 학과가 4대1 이상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4대1 이하의 경쟁률을 보여주는 학과가 보시는 것처럼 기계공학과가 약 4대1 정도, 산업공학과가 3.76으로 경쟁률이 좀 낮고 화공생명도 5.12니까 높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의예과만 3.43 정도 되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상위 구간의 모든 구간은 4점대 이상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특히 전년도보다 이 상위 구간이 4.35에서 6대1로 경쟁률이 크게 상승한 구간이라는 점을 주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자연계열 B파트는 자, 연세대학교 자연계열 중에서 약간 중하위 정도 구간에 해당이 돼요. 중하위 정도의 구간의 학생들은 제가 정식 컨설팅을 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연계열은 사실 하위 구간의 상위학과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원서를 쓰지 않는 지점이거든요. 원래는 아웃 구간에서 인 구간으로 들어와야 되는 지점이긴 하지만 대부분 한양대학교 미래자동차의 원서를 쓰시는 학생들이 연세대학교의 원서를 쓴다면 연세대학교 물리나 지구환경 시스템 이런 학과에 원서 쓰지 않죠. 대부분 상위학과로 몰리다 보니까 일종의 여기 사막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었어요. 그만큼 여기는 눈치 작전이 되게 치열하지만 실제 성적은 높지 않은 학생들이 원서를 몰리는 구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 구간을 보시면 237명을 선발하고 경쟁률은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에 3.37에서 4.86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세대학교 자연계의 경쟁률을 끌어올린 구간은 바로 상위권 구간에서 대부분 경쟁률을 끌어올린 거고 하위권 구간은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많이 높아지긴 했지만 상위 구간에 비해서는 높진 않죠. 충원율이 26.67%이기 때문에 상위 구간이 대략적으로 한 70%의 충원율이 나오는 거에 비해서 충원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자, 수학과는 2.94의 경쟁률에서 4.33이 됐고요. 물리학과는 2.88에서 5.64. 그 다음에 식품영양학과는 3.3에서 8.33으로 경쟁률이 무척이나 높아졌고 대기과학과는 2.25에서 5대1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하위권 구간에 대부분 4대1 이하의 경쟁률을 보여주는 학과들이 꽤나 많죠. 보시는 것처럼 4대1 이하가 보는 게 의리환경도 한 4대1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사회환경 시스템이 4.07 정도 보여주고 있고 간호학과가 3.81 경쟁률, 그 다음에 화학과가 3.78 정도로 보이고 전체적으로 경쟁률이 대부분 4점대 정도의 경쟁률이고 가장 높은 학과가 식품영양학과이기 때문에 대부분 상위권 중심으로 학생들이 많이 몰렸다. 이런 점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통합 A. 통합 A라고 한다면 이제 인문계, 자연계열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가능한 지점, 대부분 인문계열 학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도 상위권과 하위권으로 나눠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위 구간은 전체 선발 인원이 540명이고요. 경쟁률은 전년도에 2.96에서 3.80이기 때문에 거의 대략적으로 한 0.9 정도의 경쟁률의 상승이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매우 높아진 지점이고 연세대학교 상위 구간의 지금 충원율을 보면 29.5%죠. 결국은 예전의 인문계열에서는 연세대학교의 원서를 쓰고 서울대로 빠지는 이동 경로에 해당됐지만 사실 문이과가 통합이 되어지면서 문과의 모든 구간은 막힌 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이 발생이 되기가 어렵죠. 그만큼 상위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경쟁률, 충원율이 높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응용통계학과는 3대1에서 4.33 경쟁률이 높아졌고 심리학과는 2.82에서 3.55 그 다음에 문헌정보는 4.31에서 5.27로 경쟁률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문화인류학과는 3대1에서 5.14로 경쟁률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구간이 4대1 이하의 경쟁률이죠. 그러니까 문과가 그만큼 경쟁률이 많지 않고 자연계 쪽으로 경쟁률이 많이 몰렸다. 이건데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문과 쪽에 많은 학생들이 몰려야 되는 거거든요. 왜? 성적이 낮은데 연세대를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교차 지원을 노렸었을 때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자연계 쪽으로 많이 몰렸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해석은 자연계 상위권 학생들이 몰렸다고 볼 수가 있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실제 통계나 데이터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뭐냐면 학생들이 적극적인 상향이 이루어진 지점이에요. 적극적인 상향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작년에 교차 지원을 통해서 문과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이
다시 원서를 쓰게 되어진다면 이런 학생들이 자연계 쪽에 적극적으로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자연계 쪽으로 많은 학생들이 몰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지고, 문과는 오히려 보시는 것처럼 4대1 이하의 경쟁률이 꽤나 많습니다. 국어국문학과, 그 다음에 영어 영문학과, 그 다음에 정치, 외교, 사회학과, 간호학과, 그 다음에 심리, 언어농보, 영상, 그 다음에 경제학과, 이런 모든 학과들이 대부분 다 4점대 이하의 경쟁률이고, 4점대의 경쟁률이 넘은 구간은 문화인류학과나 문헌정보학과,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는 나머지의 대부분 경쟁률이 4점대 이하의 경쟁률이기 때문에 자연계에 비해서 인문계가 경쟁률이 많이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얘기는 어찌 보면은 자연계의 허수 지원이 그만큼 많이 몰렸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4대1이다, 5대1이라고 해서 5대1이 무조건 어렵고 4대1이 무조건 쉽다고 볼 수 없죠. 과연 어디에 실질 경쟁률이 더 많이 몰려 있느냐, 이런 부분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통합 B를 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인문계열 중에서 중하위권의 대학 학과를 보면은 철학과부터 시작해서 융합인문 하스까지 보면 모집 인원은 293명이고요. 모집 인원은 293명이고 294명인데 그 중에서 모집 인원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융합인문 사회 하스죠. 93명. 특히 이제 2월 인원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졌던 지점인데, 자,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은 전년도에는 3.48에서 4.8로 경쟁률이 무척 많이 올랐고, 특히 연세대학교 인문은 하위권에서, 연세대학교 자연계는 상위권 구간에서 경쟁률이 집중됐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충원율은 19.54%이기 때문에 사실상 최초 합격을 기대해야 돼요. 최초 합격이 아니면 추합으로 붙기가 그만큼 어려운 지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식품영양학과는 3.75에서 10.5대1로 경쟁률이 급격히 상승을 했고요. 도고동문학과도 3.62에서 7.24, 그 다음에 융합인문 하스는 4.46에서 5.15로 경쟁률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구간에 4점대 이하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고, 유독 경쟁률이 높았던 지점이 식품영양, 사학과, 그 다음에 도고동문, 아동가족, 그 다음에 불어불문 학과 같은 학과들의 경쟁률이 많이 올랐고, 특히 이제 눈치작전이 매우 치열했다, 이렇게 보이는 얘기는, 눈치작전이 치열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점수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본인의 경향과 본인의 희망 중심으로 원서 지원이 많이 몰렸다, 이렇게 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려서 전체적으로 이제 서울 주요 대학에 대한 경쟁력의 분석과 연세대학교에 대한 경쟁력에 대한 분석을 좀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도 이제 연세대학교 외의 대학을 하나씩 정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쯤 지원대학 결정하고 원서 썼죠. 그러고 난 다음에 과연 내가 붙을까 안 붙을까는 막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분석을 하게 되어질 텐데, 일부 매스컴에 나와 있는 이런 통계나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데이터를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대부분 중대 이상의 상위권 구간의 경쟁률이 높아졌는데, 이런 거는 일반적인 통계나 데이터를 역행하는 해석이다. 이런 역행하는 해석이 이루어진 점 이유는 바로 뭐냐면, 원서 지원하는 지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경향성, 그 다음에 선호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지가 반영이 된 거죠. 그만큼 상향 의지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상향 의지를 발휘한 두 개의 그룹이 있다면, 첫 번째는 반수생이에요. 그 다음에 재수, 예비생. 이 두 가지의 그룹들이 결국 적극적인 상향이 이루어졌고, 결국 이러한 것들은 내년도 2025학년도에도 재수생의 비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일 수밖에 없다. 상위권 구간에서 경쟁률이 높아졌지만 그게 실질 경쟁률의 상승만을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우리가 정시에 원서를 쓸 때 통계나 데이터에 의존하는 원서를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많은 구간에서 적극적인 상향이 이루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결국 통계나 데이터뿐만 아니라 원서 지원의 경향과 흐름에 대한 거, 이런 분의 분석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정시 컨설팅을 설명을 드리면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던 얘기거든요. 많은 분들은 통계나 데이터에 의존해서 원서를 쓰고 모두 그렇게 원서를 쓴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원서 지원의 경향성을 보면 실제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대 이상의 구간에 많은 학생들이 몰리면서 결국 우리가 입시 기간에서 예상했었던 것보다 그 상위 구간은 합격에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더 경쟁률이 몰리니까. 그게 허수 지원이라 하더라도, 반대로 중대 이하의 구간은 실질적으로 경쟁률이 덜 몰리면서 예상값보다 조금 더 낮은 값으로도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하이퍼리뷰 학원에서는
2월 13일 날 재수종합반을 또 개강을 합니다. 현재도 재수를 진행하는 학생들은 1월 2일서부터 개강을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이제 내가 재수를 하시겠다 결심하신 분들은 하이퍼 리뷰로 전화 주시면 또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